592억 원대 뇌물을 수수했거나 요구했고 또 약속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 최순실 씨와 이번 주에 사흘 동안 재판을 함께 받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따로따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함께 묶어서 신속하게 재판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이상일 YTN 객원 해설위원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반갑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부터 매주 그 3회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일정 먼저 한번 보실까요? 예. 내일이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 그 재판이 예정돼 있고요. 모레 정유라 씨 승마 지원 관련 재판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에 특검 측 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요. 주목할 건 이제부터는 검찰과 특검이 함께 협공에 나선다는 거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함께 재판받는 걸 반대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재판 때에 아시다시피 나와서 피고인 이름이 누구냐 그리고 또 직업이 뭐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특검에서 재판받는 최순실 사건과 이 일반 검찰에서 재판된 사건을 하나로 합쳐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두고 지금 아주 강한 기싸움이 벌어졌었는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 같은 경우에는 특검과 이 그 검찰은 법적으로 다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두 개를 같이 합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리고 또 보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입견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예. 그 재판부 형사 22부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벌써 수차례 재판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수사를 하면은 이미 상당 부분 유무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에서는 어떤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 법원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그 검찰과 그 특검 사건이 합병해가지고 하나로 사건을 진행했는 케이스가 상당수가 있고 그리고 6개월이라는 1심 기간 동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증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명이 될 수 있는데 재판을 시간에 맞추지 못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어떤 아까 그 어떤 선입견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백지 상태에서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그 부분은 일단락되면서 앞으로 같이 재판이 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공소 사실이 똑같은 두 사람을 따로 심리하게 되면 증인을 두 번씩 그렇습니다. 불러야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재판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경우에 따라서 한 100명만 한다 하더라도 2개월, 6개월까지 하는 동안 사실 다 부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의 어떤 그 적정 절차 그리고 신속성을 나름대로 조화로운 어떤 결정을 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서 두 차례 공판 모습을 보니까요.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달리 본인 주장을 뭐 펼치지 않았어요. 그 메모만 했던데 이번 주 재판 과정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 또 수사에 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역시 그 직접적인 발언을 하는 기회는 아마 그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 박 전 대통령 성격 자체가 그게 논리적인 어떤 공방에 능한 성격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이 지금 전체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기된 혐의나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펼치면서 오히려 상대와의 그 논쟁에 말려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또 특히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 재판을 같이 합쳐서 최순실 씨랑 같이 합쳐서 하는 부분 말씀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여전히 지금 재판 단계에서도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제 그 국민 여론이나 지지자들의 여론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법리적인 어떤 유불리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내지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불렸던 이 사건에서 계속해서 같이 그 재판을 받고 함께 어떤 이 공모자, 공범으로서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최순실 씨와의 어떤 이 연결 부분의 이 자체가 보여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 그 기존의 어떤 그 태도, 모습,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어떤 걸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는 조금 다른 그 생각인데요. 아시다시피 첫 번째 재판 같은 경우에는 누구인지 인정신문 한 다음에는 공소 사실의 여지를 검찰이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반박을 변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피고인이 직접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은 증거 서류를 어떻게 할지 그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도의 어떤 법률적인 지식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1회, 2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다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술을 하거나 할 그 계제가 안 됐죠. 다만 예. 이제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재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삼성의 어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와 같은 사실 공방을 벌이는 그 과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 얘기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이 나왔을 경우에는 서로 3자 대질 조사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1차, 2차보다는 훨씬 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가능성은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재판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번 주 재판정의 모습은 상당히 뭐 긴장감이 넘치겠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 있는 재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의 어떤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그 구체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관련되는 진술 지금 그 증인 신문이 있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경우에 따라서 마치 최순실 씨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변호인이 신문한 다음에 직접 질문하는 그런 부분이 했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피고인이나 아니면 그 증인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덴마크에 체류 중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어요. 네. 딸이 돌아오면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던 그 최순실 씨 심경에 좀 그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글쎄 뭐 그동안 최순실 씨의 진술을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재판에 대한 개인 그 전략은 세워진 걸로 보여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문제들도 부인하고 있고 또 딸인 정유라 씨 부분에 대해서 입시나 어떤 이제 이대 입시나 학사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정유라 씨가 귀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아마 빠르게 그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정유라 씨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외에서지만 본인의 어떤 이제 매체를 통해서 그 관련된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은 몰랐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불리한 증거 정황들이 나왔을 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본인이 주도한 어떤 혐의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예. 이후에 그 정유라 씨 귀국 이후에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덴마크에 체류 중인 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그 앞서 지난 1월에 덴마크 법원에서 그 우리 취재진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그 들어보겠습니다. 박원호 전무님께서 삼성이 선수 6명을 뽑아서 말을 지원을 해준다더라 사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래서 6명 지원을 하면은 그냥 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탔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남편이 집에를 갔어요. 한국에를 돌아갔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막 엄청 예뻐하던 고양이가 죽어서 펠리스 그런 것 때문에 한참 방황을 할 때 제가 말을 안 탄다고 계속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저가 인수를 받았어요. 포스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포스트잇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할 것만 해서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 했건 모르고 예. 정유라 씨가 송환이 된다면 그 국정농단 사건의 검찰 재수사가 아무래도 뭐 탄력이 붙을 거라는 전망이 대체적인데요. 문제는 그 우리가 인터뷰 내용을 봤습니다만 정유라 씨의 지금 입장은 엄마가 다 했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왜 이 시점에 들어오느냐의 의문부터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어떤 그 재판이 끝난 이후에까지 어떻게 보면은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돌연 어떻게 보면은 항소를 취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예. 결국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지금 그 최순실 씨에 대한 엄마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고 본인에 대한 재판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뇌물죄의 재판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예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다만 지금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대 입학 그리고 또 학사에 관한 특혜와 관련해서 이른바 업무 방해죄로 지금 그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언론에 봤듯이 이 모든 것은 엄마가 했는 것이지 내가 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그 추측컨대는 아마 엄마 또한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는 것이고 딸은 관계 없기 때문에 석방을 해달라는 취지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학사 부분 이외에 이 삼성이 그 최순실 씨 측을 지원했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정유라 씨가 생각보다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삼성과 최순실 씨가 얘기하는 것과 다른 어떤 사실관계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크게 불똥이 뜰지는 아마 상당 부분 양측에서는 좀 긴장하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유라 씨가 받고 있는 대표적인 혐의는 그 삼성 관련해서 뇌물수수와 이대 학사관리 그렇습니다. 특혜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죠. 그렇습니다. 일단 혐의 내용으로 본다면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 체포영장이 발부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 기본적으로 이대 입시 특혜와 관련되는 업무방해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사와 관련해서 뇌물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아시다시피 들어왔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으로 체포해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48시간, 만 이틀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난다고 하면은 석방할지 아니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문제되는데 예. 지금 기존에 이미 이 정유라 씨와 관련된 이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실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저도 그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그 연일 그 강행군 재판을 받고 있더군요. 이틀 전에 열린 재판이 그 무려 15시간이나 걸렸다고 하던데 그렇다 보니까 국정농단 관련 사건 재판 중 뭐 최장 기록을 세웠다고 하던데 예,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뭐 가장 오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간에 중단된 식사 시간들을 제외하더라도 1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된 게 아니라고 7시간만. 하는데 예. 결국 지금 이제 뇌물죄라는 것이 뭐 일반적인 얘기로 뇌물죄는 뇌물을 준 쪽과 받은 쪽 양쪽에 어떤 입증을 해야 되는 것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실제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삼성 쪽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도 이 특검이 제출한 이 진술조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자들 지금 불러서 신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이런 어떤 과정 자체가 좀 오래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1심 재판 기간 6개월 내에 이제 저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방대한 어떤 내용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재판이 오래 걸린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매 지금 재판마다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사안들이 시간을 오래 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이제 얘기됐던 것처럼 뇌물과 관련된 어떤 상당히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명쾌하게 증거로 입증해내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분석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뭐 분명하게 어떤 사실관계가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시간이 오래 끌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예. 지금 실제로 삼성 쪽에서도 어떤 청탁이나 이런 부분 부인하고 있고 뇌물 관련 부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그동안 제기됐던 것보다는 입증 자체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러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예. 실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 왜 그렇게 새벽 2시까지 있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크게 봤을 때는 이 최순실 씨와 관련되는 지원을 했는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로부터의 어떤 부탁을 받고 서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라는 부분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뇌물 부분이고 그걸 해서 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외국환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그 두 개의 큰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 지난 목요일 날 오전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 서울 세관에 있는 직원과 관련해서 증인을 했는 것인데 해외에 이제 돈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외국환 관리법인가 이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나왔는 증인이 특검 측에서의 어떤 입증 취지와는 상당히 다른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측에서는 계속 그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늘어진 부분이 있고 예. 또 오후에 보면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정한 청탁을 한 다음에 삼성이 물산이 합병했지 않습니까? 예. 합병했는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결국 그 뒤에 삼성전자 관련된 삼성물산과 관련된 주식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되는 주식을 어떻게 보면은 1,000만 주를 팔아야 되는 것을 500만 주로 줄여주는 그것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봤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나와서는 예전에 특검에서 진술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이번에 나와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러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검이 어떻게 보면 공소 유지를 하는데 상당히
적신호가 켜진 것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것이 서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상당히 시간이 느려졌고, 그래서 엊그제 같은 경우에 언론 보도에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에 나오면서 상당히 미소 짓는 얼굴을 나왔는 것이 언론에 나왔는 것이 바로 예, 지금 그와 화면에도 같은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어떤 그 15시간 넘는 재판에 거쳐서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조금 유리한 재판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네.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입니다만 얼굴에 뭐 가벼운 미소를 띠고 있는 게 분명하게 보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석을 청구했네요. 네. 심장병이 악화됐다는 게 이유인데요. 민주당은 염치 없는 요청이다 이렇게 꼬집었는데 보석 허가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김기춘 전 실장이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실제로 그 며칠 전 재판에서는 거의 누운 자세로 재판을 받아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 뭐 고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 파악을 한 이후에 아마 판단이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만, 실제로 또 이런 이제 재판 블랙리스트 수사 재판 이전까지도 건강상의 별다른 어떤 문제를 보이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관련된 사람들이 몇 사람 보석 신청을 했는데 지금 한 명도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상징성 등을 고려했을 때 보석 허가가 좀 쉽지는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보석 요건이 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보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일반인들이 얘기하기에 병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병이 깊어서 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보석 허가를 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 논란은 있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70세가 넘는 고령이고, 그리고 심장에 지금 뭐 스텐트를 한 7개 정도 했다라고 하고 있고, 상당 예. 부분 이 구속 기간이 걸치면서 아마 의사의 소견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는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재판부로서는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검찰에도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냐 하면은 석방을 해줄 때는 바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 석방을 해주지 않을 때는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1심 판결 선고할 때 보석 신청을 기각하면서 1심 판결 선고하는데, 저 또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석에 앞서서요. 예. 구치소에 병동, 몸이 불편한 수용자들을 수용하는 병사동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도 이제 의무 기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의무동 안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외부에 있는 네. 병원까지 가서 이제 통원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하는데, 예. 그것조차도 하기 어렵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그때 말씀드렸듯이 보석 허가를 얻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1차적, 2차적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내부에서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의사의 소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좀 이야기를 좀 바꿔보죠. 이른바 검찰의 돈봉투 회식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반이 지금 감찰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합동 감찰반이 문제 식당을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거기에서 식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거 참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냥 일면 생각하기에는 결국 감찰팀을 꾸려서 법무부와 검찰 합동 감찰팀을 꾸려서 이걸 조사하면서도 예. 실제로 검찰 내에서 이 문제를 너무 얼마나 경미하게 바라보고 있나라는 걸 보여준 어떤 그런 장면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뭐 별거 아닌 거를 감찰하는데 이렇게 무슨 엄중하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 측에 어떤 반발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영장도 없었고 해서 자연스럽게 조사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식당에 그 시간을 피해서 좀 사람이 붐비는 시간을 피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협조 요청을 구하면 충분히 이 사안에 어떤 쏟아진 관심을 봤을 때 뭐 식당 측의 반발 때문에 점심시간에 가서 밥 먹으면서 했다, 이건 정말 납득하기 좀 어려운데요. 아니 그거를 꼭 점심시간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거를? 너무나 이렇게 좀 가볍게 보고 있다라는 예. 것을 실제로 반증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오히려 이렇게 불거지고 나니까 급하게 발표를 했어요. 조금 전에 이제 감찰팀에서 관련자 이영렬 안태근 전 국장을 포함한
그 관련된 20여 명 전체를 다 조사를 했고 뭐 계좌 및 통화 내역까지 입수를 해서 추가 조사를 한다라고 급히 발표를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관련된 내용들 공개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예. 좀 이게 뭔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에 비해서 검찰 내에서는 뭐 관행처럼 이루어져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엄청난 사건처럼 감찰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속내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합동 감찰반이 그 문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참 그 우리 이상일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검찰과 법무부가 얼마나 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는지 그걸 좀 반증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이 돈 봉투 만찬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관례적으로 하는 거지 무슨 뇌물을 주고받은 것도 아닌데 언론이 왜 이렇게 이걸 크게 문제 삼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첫 반응이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 첫 반응에 따라서 국민들의 어떤 어떻게 보면 들끓는 어떤 불만이 빵 터뜨리게 된 그 계기가 된 것 예.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큰 수사가 끝나고 난다고 하면은 그때 같이 이제 그 식사하면서 그 같은 수사 경력금도 주는 그것이 관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검찰 수사 내부를 너무 몰라도 모른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무가들 사이에 뭐 이해들 못하는 바는 아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요즘 시점이 어떤 시점인데 그와 같은 돈 봉투를 주고받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돈을 주고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됐고 오히려 그와 같은 반응 자체가 이 오늘의 어떤 감찰에 이르렀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검찰 스스로의 어떤 내부적 개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죠.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게 크게는 이제 두 가지 갈래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공수처라고 보통 주로 예. 부르죠. 이제 명칭 가지고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 두 가지가 검찰 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예. 사실상 이미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뭐 최근에 뭐 불거진 문제는 아니고 또 거슬러 가면 20년 동안 지난 몇 대 정권에서 다 수사권 조정 문제 논의가 계속 되어 왔었고요. 또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신설 문제도 계속 논의가 되어 왔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 초기에 가장 먼저 검찰개혁 카드를 빼들었고 또 실제로 뭐 민정수석 기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이 개혁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아마 그 제도적인 개혁들을 이 집권 초에 강력한 어떤 국민적인 여론, 그다음에 지지 여론 이런 것 속에서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그런 이 지금 기득권을 개혁하는 부분들이 되게 대체로 실패해왔던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반면 교사 삼아서 집권 초에 이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완성해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런 만큼 또 실제로 그동안 많은 과정 거치면서도 안 됐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 반발도 굉장히 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예. 얼마나 좀 합리적으로 조절해낼 수 있을지 그 부분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은 여권은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 국회에서 이제 여야 협의 과정에 뭐 상당한 진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YTN 개관 해설위원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